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8일 오후 1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있었던 이스라엘 공군의 헤즈볼라 사령부 폭격으로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나스랄라가 베이루트 레바논 시내의 사령부 지하에서 최고 지도자 회의를 소집했다는 정보를 알고 폭격을 했는데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폭탄의 종류, 성능, 숫자 그리고 헤즈볼라 내부 정보를 종합할 때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나스랄라가 죽었다, 즉 폭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은 헤즈볼라 사태는 이란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정면 충돌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란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하마스 최고 지도자도 이란을 방문 중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암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보다는 훨씬 규모도 큰 이란이 조종하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죽었다고 한다면은 이란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으면은 중동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이란이 조종하는 헤즈볼라, 하마스 등등 이 테러 조직의 기능도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만인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이 뺨을 때린 것과 같다. 그러면 이란이 어떻게 나올 거냐 하는 게 최종적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어제 폭격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수상은 유엔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헤즈볼라 사령부 폭격에 대해서 이스라엘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체면 손상거리인데 네타냐후는 워낙 중요한 정보니까, 그리고 정보를 전하면은 미국이 개입할까 싶어가지고 미리 손을 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작전을 할 때는 믿을 사람은 우리밖에 뿐이다. 아무리 우방국이라도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다 하는 어떤 이 정보 세계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헤즈볼라는 규모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 일종의 정당을 겸하고 있습니다. 정당 플러스 군사 조직인데 헤즈볼라가 갖고 있는 로켓 수만 해도 아마 10만 발 이상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시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쏘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다 그걸 요격을 하고 해가지고 아직도 헤즈볼라가 쏜 로켓으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일주일여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으로 약 7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바논 이스라엘 국경지대에는 이스라엘 군이 병력을 집중시켜 가지고 언제라도
육상 공격을 할 수 있는 채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가 암살되었다, 폭격으로 죽었다 하는 게 확인된다면은 이 중동 사태는 그 수위가 무척 높아질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바로 이스라엘의 침공이 시작된다면은 우선 헤즈볼라가 대항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사전 공작으로 보이는데 워키토키 그리고 무슨 호출기를 동시 폭발시켜 가지고 수천 명의 헤즈볼라 요원들이 죽거나 다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통신 기능을 거의 마비시킨 다음에 대규모 폭격을 통해서 군사 목표, 로켓 발사대 또는 폭탄 저장소를 지금 부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휘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계속 암살하고 있는데 최고 지도자까지 암살되었다고 하면 헤즈볼라의 이 두뇌 기능 그리고 신경망이 마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육상 침공으로 레바논 남쪽에 있는 헤즈볼라가 북쪽으로 후퇴를 하고, 그러면은 헤즈볼라를 위협할 수 있는 공간에서 제거하는 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 피난 갔던 약 1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네타냐후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는 달성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군사작전으로. 그러나 그 뒤에 일어날 사태, 이란의 개입 등등과 연결시켜 봤을 때 전략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승리하려면은 이스라엘은 압도적인 우위로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완전히 실을 말린 다음에 이란의 위협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온건한 아랍 국가와 국교를 맺어가지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